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같이 한번 알아봐야 될 조문도 굉장히 좀 복잡하게 글이 써져 있는 거예요. 이 글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세요. 또 유명한 글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상한론에 관심을 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용어 하나 정도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글은 굉장히 단순한 글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접근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아주 재밌는 글이에요. 자, 병인이 맥삭하면, 이렇게 이제 상맥이 나타났잖아요. 그죠? 이 상맥은 여러분 우리가 환자들한테 진맥을 하게 되면은 우리도 이건 뭔가 조금 뭔가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의식할 수가 있죠. 맥이 약한 게 오히려 좋습니다. 이 맥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 한의사들 가운데는 맥이 힘이 있고 좋습니다 이러면요, 그거는 오히려 잘못된 용어일 수도 있어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맥은 부드럽고 약한 게 오히려 좋다. 맥이 조금이라도 뜨거나 현맥이나 긴맥 또는 사기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긴장되면 약간 사기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여기 맥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현장감 있게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덜컥 맥이 긴장되거나 빠르면 좋지 않다는 것. 자, 근데 여기서 삭은 열이니. 자, 요것도 여러분 해석을 어떻게 하죠? 삭은 열이 되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꼭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라고 하는 단어를 뭐뭇이 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삭은 열이 되니, 그거보다는 삭은 열 때문이니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죠. 잠깐만, 이 당이라고 하는 것은 열이 있게 되면 우리 몸에 열이 발생이 되면은 마땅히 곡식을 소화시키고, 열이 있으면 곡식이 소화가 잘 되죠. 반대는 뭐죠? 우리가 몸이 냉하면은 식욕이 떨어지고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한다. 그러면은 식욕이 떨어진 사람은 보편적으로 몸이 냉하고 구체적으로 위가 기능이 약하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위의 기능이 약하다는 건 무슨 얘기죠? 위가 활동하지 못한다는 것은 위가 차다는 뜻을 말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위가 허약하다 이거보다도 위의 기능이 약간 차다. 위 가운데 차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땅히 곡식을 소화시켜서 음식을 당겨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여기 현토가 보면은 제가 여기서 현토를 뭐라 그랬죠? 이언을 이렇게 했잖아요. 이언을.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마땅히 이와 같아야 되는데 이런 소리죠. 그러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반자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마땅히 이래야 되는데 반대의 결과가 나왔네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토를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뭐뭐하고 뭐뭐하며 이런 것은 병렬식으로 나열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약간의 해석의 차이가 있어도. 그러나 여기서는 이 문세에 따라서 병에도 병세가 있듯이, 제가 병세를 주장하잖아요. 병세가 있듯이 우리가 글 쓰는 사람한테도 그 사람의 어떤 문세가 있는 거예요. 마땅히 음식을 잘 소화시켜서 음식물을 막 잘 먹어야 되는데 도리어 토하는 것은 이 놈자자가 있으면 보통은 은은 되는 거죠. 요즘에는 주격조사니까. 차이 발안으로 양기미하야 격기허하고 맥이에 삭하진 거다. 자, 여기서도 이 경우는 이것도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다 해석이죠. 즉 이 모든 거는 맥삭에 대한 해석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전부 다 추리잖아요. 사기열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조문은 병인이 맥삭하면서 토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예. 그런데 여기에 이제 군더더기 용어들이 들어가는 거죠. 이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발안시킴으로 인해서예요. 발안시킴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그 인체의 양기를 소진시켰다. 약하게 만들었다. 발안으로 통해서 양기가 손상이 되어서 그래서 격기가 허해짐으로 인해서 맥이 이에 삭해진 거다. 도대체 이 또 격기는 또 이게 뭐죠? 격기는 그냥 갖다가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는 이 사람이 결국은 위가 허약해짐으로써 약간 뭐 변열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뜻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치자시탕염으로 말하면 번열증이 생기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또 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가 앞에서 쓰던 용어하고 뒤에서 쓰던 용어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이런 게. 앞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객기라는 말을 썼죠. 객기. 객기. 이런 말은 기가 이 객이라고 나그네잖아요. 나그네기는 좋은 건 아니죠. 실체가 없다는 뜻이죠. 실체가. 사근이 여기서 객렬이나 이런 것을 또 이렇게 풀어준 겁니다. 이렇게 객기허를 여기서 이렇게 또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능히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위중허랭입니다. 위중허랭. 위가 허약하고 냉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토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건 다 여기는 다 주석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의 주석이라는 겁니다. 글이. 설명이잖아요. 옛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상한론 조문을 이해했다는 것을 우리가 중요한 점은 있어요. 우리가 배우죠. 위중이 허랭하다. 이 허랭은 뭐죠? 냉은 뭐죠, 여러분? 이게 보통 위중에 유음이 있다 이런 소리가 똑같습니다. 위중 가운데에 유음이 있다. 또는 위중에 수기가 있다. 이렇게. 이 허랭을 구체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위가 허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냉하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했을 때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온중해야 된다. 온중. 중초를 따뜻하게 소화기를 따뜻하게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소화기 그러니까 온중함으로써 결국은 축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 중요한 단서니까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말들이 여러분 상한론 맨 마지막 조문에 가면 이 말이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은 비위가 여기에 또 하나 들어갑니다. 비위. 여러분 위중허랭이라는 말은 그래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비위가 약해졌다. 이렇게 하는 말은 오행배속 관계에 의해서 이 글을 조문을 해석한 겁니다. 중간 이후에 덜어 나와요. 비라고 하는 것. 저는 솔직히 말해서 비장이 한방학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비위라고 하는 말, 우리가 어떠한 용어를 볼 때 이런 거는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 위중허랭이란 말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쓸 수가 있어요. 비위가 허약하다 이런 말은 쓰면은 문제가 된다는 거. 이것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오행에 의해서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조문 가운데 양기미, 격기여, 사기, 객렬, 위증, 허랭은 전부 다 위탁에다. 여러분 차 띄고 어떨 때는 여러분 졸만냉교로 다 떼어버려야 돼요. 지나친 용어, 양기, 미기 이런 말들 이건 다 추론이라 그랬잖아요. 추리하다. 참고는 할 수 있습니다. 참고는 할 수가 있는데 추리입니다. 이런 거는 저는 받아들입니다. 위중허랭.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을 근거로 해서 해석하기보다는 차라리 실증을 근거로 변론하는 것이 좋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요 글도 이중적으로 해석할 여력이 있어요. 상맥이라고 나타나는 것은 열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맨 뒤에 가서 이 토는 열에 의해서도 토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위증이 허행하기 때문에 보통은 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세방으로 말하면은 이진탕 종류를 쓰는 경우가 보편적입니다. 예. 자, 의사가 발한 후에 맥사가면은 마땅히 소곡 인식해야 되는데 도리어 소곡하지 못하고 토하는 경우는 위중이 허행하기 때문이다. 간단합니다.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이때는 소반화탕이나 이중탕으로서 치료를 한다. 이건 금계유령에 나와 있는 처방들이죠. 만약의 경우, 자, 그런데 만약의 경우 위중이 공호해가지고 객기가 동격해서 이게 바로 유명한 치자시탕의 그 조문에 나오는 병리 개념이잖아요. 위중이 공호해서 토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객기가 횡격막을 쳐가지고 번열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뭔가 이렇게 답답하고 뭐라고 규정 질 수 없는 거, 그게 바로 온해예요. 이렇게 울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열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뭐 허열이라고 보통 말하죠. 그럴 때는 치자시탕을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소바라탕을 쓰는 경우도 있고 치자시탕을 쓸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사실은 앞에 조문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소바나탕을 쓸 수도 있고 이진탕을 쓸 수 있는데 그 맨 뒤에다가 조문에 위중이 허행한 까닭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치자시탕보다는 소바나탕이나 이중탕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어렵죠. 태양병, 과경, 우리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과경과 경과는 의미가 다르다. 경과는 그야말로 신간이 경과한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과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전병을 뜻하면서 한 테마, 한 주기를 지나갔다 이런 소리예요. 육경이니까 한 주기를 지나가면 10일이 있죠. 그러니까 13일째 되는 거면은 병이 그대로 지새는 걸 우리가 보통 상한론에서 과경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옛날 우리 그 옛날에 어른들이 주석했던 어른들이 찾아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들은 우리가 옛날 사람들이 우리가 그냥 글을 함부로 봐서는 안 되겠구나.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한론 원문 자체에 전경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문 자체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항상 인식을 하셔야 돼요. 10여일이 지나갔습니다. 그럴 때, 그랬더니 가슴 흉중에, 심이라고 하는 흉중이죠. 흉중이 뭔가 이렇게 따뜻해진다가 아니라 이럴 때는 온론이라는 건 뭔가 이렇게 치밀어 오르려는 것. 치밀을 올려서 토하고 막 싶은 거예요. 미식미식거리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미식미식거리는 거죠. 욕토라고 했을 때는 토하고 싶은 것이지 토하는 건 아니죠. 소변을 보고 싶어 하는데 욕소변 이렇게 할 때는 소변을 보고 싶은데 소변을 보지 못하는 거죠. 욕식이라고 하는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식사를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식미식한 거예요. 계속해서 울렁거리고 토하고 싶어하는 그런 거 우리가 경험이 있죠. 그러면서 자 흉중이 아프기도 하다. 흉비라든가 흉만이라 쓰지 않고 흉통이라고 썼습니다. 이것은 증상이 보다 더 심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대변이 도리어 묽으니 대변이 도리어 묽다. 근데 복은 조금 팽만감이 있다.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울체가 되면서 이게 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라든가 기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통되지 못하고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뭔가 번조하거든. 이것은 뭐냐면은 이때 이와 같은 상황 앞서서 의사가 극도로 요 극자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극도로 토하고 하한 것이니 그러니까 남용한 거죠 이미. 이럴 때는 조의 승기탕을 써라. 근데 의심이 많이 되죠. 이런 말은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못 씁니다.
자, 만약에 이와 같지 않는 경우는 주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전부 다 강평본에는 조문으로 그러니까 주석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토하려고 하고 흉중이 통하면서 가슴 부위가 아프면서 맥이 약하다. 맥이 약한 경우는 이것은 시호증이 맞지 아니하는 것이니 이 구는 이 구토증은 여기서 너무나 지나치게 의사가 사전에 토법과 하법을 썼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여기서 구토라고 하는 것은 원래 소시오탕은 구토증이 있으면 소시오탕을 쓸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제가 이 지면이 짧아가지고 저는 그냥 이렇게 교정을 했습니다. 여기 한번 그냥 이 글이 굉장히 난삽해요. 태양병 10여일에 의사가 지나치게 토하고 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조문을 봐서는 사전에 의사가 먼저 어떠한 그 오치와 역치를 했잖아요. 그 조문은 항상 오치와 역치의 방법을 기술하죠. 그러니까 의사가 극도로 얼마나 심하게 했으면 극자를 썼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미식미식하면서 흉중에서 막 미식이면서 토하고 싶으면서 흉중통이 있고 대변은 도리어 묵다. 그런데 복은 미만하고 울룰 미번한 경우는 조이스탕을 한번 써볼만 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조문에 있으니까 이렇게 한 것이지 저 같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책에서 아무리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그래도 제가 기존에 알고 있는 상식으로 가지고서는 이렇게 조이승기탕을 쓸 수가 없어요. 왜? 일단 이 사람은 변이 묵잖아요. 그리고 토를 하는데 조이승기탕을 쓸 이유가 제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봅니다. 자, 옥한본에는 온론이라고 되어 있으니 참고해야 된다. 요즘 말로 하면 뭐 미식미식 거린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되죠. 이른바 우리가 앞에 중경서에 나오는 조문 있죠. 지범하역 도대체 어떠한 역치를 했는지 범하는 걸 어떠한 병증을 범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역치를 했는지 알아서 거기에 따라서 보고 증상과 맥을 살펴보고 나타나는 증상에 치료하라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괴병이 도대체 어떻게 유발되어지는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경서에는 항상 오치와 그 치료의 행위를 기록하잖아요. 그 치료 행위 결과에 의해서 나타나는 변증이나 괴병들을 우리가 보면은 이 사람이 진액이 고갈되면서 또는 합법을 많이 쓰면서 어떨 때는 열을 너무 지나치게 빨리 없애려고 하면서 이와 같은 문제점의 병증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문장의 구조가. 이것으로서 보면은 이 조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오로지 알고 보면은 이 극토화의 극자가 있다. 이거는 뭐 제 주장입니다. 이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너무나 지나치게 오치와 역치를 남용한 것을 심하게 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극자. 개인적으로 극토화자는 아마 조문에 따르면 의사가 환양으로 토법을 했거나 합법을 쓴 그 유와 같다. 아마 이런 뜻이 아니었겠는가. 자, 과연 극토화를 시행해서 표사가 이것으로 인해서 요 인은 요거를 봤죠. 토화 한 번. 그래서 흉복으로 병사가 들어가면은 흉중통하고 복미만한 수가 있다. 심중이 불번하고 번조치 안 하고 예를 들어 심화 부위가 미식미식거리고 복중이 통하지 않고 흉중통일 때는 흉부위가 손상되는 거다. 그런데 대변은 마땅히 굳어야 되는데 도리어 묽고 복부가 약간 팽만감이 있으면서 뭔가 이렇게 뭉쳐있는 듯한 느낌, 답답해서 그리고 약간 번열이 심하지 않은 경우를 말이죠. 이것은 상복이다. 복부를 손상시킨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흉 부위를 손상하고 복부 부위를
손상시키는 이유, 그러니까 흉복을 손상시키는 이유는 너무나 지나치게 토법과 하법을 남용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생겼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토하고 싶은데 토하지 못하고 마땅히 변을 편하게 보고 싶은데 대변이 편하지 않는 것은 말하자면 모두 위기가 불화한 이유이다. 결과는. 그러니까 이 조문에 의해서 말한다면은 조이승기탕을 쓰기 위해서는 위기 불화가 되는 거죠. 진액이 말라버리고 위 가운데 진액이 말라버려 가지고 건조해진 상태가 위기불하잖아요. 그렇게 된 거다 이런 소리죠. 그렇지 않고 조이스탕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다만 토화 후에 탕기열 그 열을 소탕시켜 버린다. 조이승기탕은 무슨 효과가 있죠? 위의 열을 소지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이 탕이라고는 그냥 쓸어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쓸어버리고 위를 조화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조이승기탕을 쓸 수가 있으나 반어법이죠. 그래서 조이승기탕은 자 위중열실에는 적용이 되지만 위중열실에는 그러니까 위중이 진액이 말라버려 가지고 건조해지면서 나타나는 이거를 보통 내실이라고 그러죠. 한마디 이렇게 해서 내실. 이것도 상한론의 조문에 나와 있는 용어죠. 내실. 내가 실하다고 하는 건 위중열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내실에는 적용이 되었지만 정수 담음에는 여러분 조이승기탕을 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조이승기탕을 쓰기보다는 사실은 정수 담음에 치료하는 약을 쓸 수가 있는 개연성이 이 조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장준경 이럴 때는 이런 약 써야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의심이 되면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저는 이 조문에 대해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극도로 토화한 후에 구토증이 있고 흉증통이 있고 설사를 변이 조금 묵다. 자, 이것은 시효증이 아니다. 시효증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해열시키는 약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나 사심탕을 쓸 수가 있다. 이거는 제 의도만 그런 게 아니라 자, 모든 주석가들이 이 본방에 대해서 여기서 조이승기탕에서 옳다, 그르다 이렇게 막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자, 문의가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감히 자신할 수 없으니 뭐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다린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생각할 수가 있죠. 저 같으면은 여기는 소시오탕이 잘못됐다라고 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구토는 그 지나치게 토법을 쓰고 합법을 남용한 결과이지 어떠한 병증을 해서 담음이라든가 열이 응체됐으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소시오탕을 쓸 수도 있는데 저 같으면 만일의 경우 이와 같은 사실에 보면은 바나 사심탕을 저도 개인적으로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뭐 강의 내용은 너무 이렇게 짧게 끝나는 것은 불과 뭐 한 20여 번 남짓 강의가 끝났는데 이런 경우는 다음 글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1시간에 같이 하려면은 시간이 너무 오버될 것 같아서 잘라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오늘 한 강의를 들을 때는 한 20일 정도 지나가서 아마 들을 것 같은데 며칠 전에 정확하게 지난주에 저희 동기가 졸업 40주년에 서울에서 만났을 때 제 친구가 이 원장 뭐 10분 동안 얘기할 거 있으면 하라 그랬는데 제가 무엇을 얘기했냐면은 자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어떠한 현상 이 현상이라는 것 그리고 여기는 우리는 자 인식한다. 현상에 대한 인식. 여러분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한의사니까 병증이라고 예를 들었죠.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은 자기가 추구하는 대상은 다 현상이에요. 자, 어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현상은 대상은 뭐죠? 성경과 하나님이죠. 예. 어떤 불교는 부처와 깨달음은 부처와 어떠한 자기의 인식, 존재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는 현상을 인식하는데 어떻게 인식을 하죠? 예, 현상을 보고 우리가 바로 인식합니까? 우리는 표면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 이것도 하나의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야, 여러분, 현상이라는 말을 이렇게 가볍게 쓸 수가 있는 말이에요. 생각, 인식도 가볍게 쓸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근데 현상과 인식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예, 20세기의 철학가들에게서 중요한 논쟁거리였어요. 예, 논쟁거리였습니다. 이게. 예. 그러면 여기에 저는 뭐를 하나 더 두냐면은 이게 해석입니다. 예. 우리는 현상을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해석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 해석은 뭐냐면 결국은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에 맞게 개념화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해석은 뭐죠? 해석은 뭐로 이루어지죠? 언어와 문자로 이루어집니다. 예. 자, 우리는 그래서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리면 제가 고등학교 때 불교 학교를 나왔는데 윤리 선생님이 들어오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인사처럼. 여러분 안녕 반가 이런 거를 고기토 에고줌 이래서 고기토 에고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아주 재밌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 데카르트의 이와 같은 말은 정말 근대 현대를 엄청난 정신적인 영향을 주었던 용어죠. 예. 그런데 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이 용어가 이 개념이 과연 올바른 전제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많은 또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또 얘기하자 그러면은 제 능력으로 감당 못하고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고기토 에고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 여기서 생각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바로 해석입니다. 나는 해석을 통해서 인식하고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해석은 언어 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죠? 언어 문자로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닌 것 같죠? 언어 문자로서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 문자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 생각은 그러니까 조장이 되고 왜곡되는 거예요. 언어와 문자를 통해서 우리는 현상을 보는 것 같은데 현상을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아무리 정확한 문자라 하더라도 현상은 우리가 일정 부분의 차이가 있다는 거. 우리가 인식하는 것과 그 인식의 대상, 현상에는 괴리감이 있습니다. 이게 딜레마예요.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데서 왜 어려움을 초래합니까? 두통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두통 발열과 두통 유혈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옛날 사람이 바로 그 문자를 통해서 그 두통이라고 하는 현상을 마항탕을 써야 될지, 승기탕을 써야 될지, 두통의 발열일 때와 유혈일 때를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구조, 이런 말도 있죠. 예. 언어의 구조. 이 어떠한 용어가 어떠한 용어와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그 구조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거를 점잖게 얘기하면 증우죠. 증우의 개념이 변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해석이 중요하느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해석이 중요하느냐? 가급적이면은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올바른 해석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생각, 인식을 올바르게 하는 거예요. 이 인식에 따라서 자기의 존재 방식이 결정되어진다는 게 제가 오랫동안 글을 쓰면서 느낀 겁니다. 예. 우리가 이제 여러 서양의 철학자들이 현상학 이런 걸 하잖아요. 현상학 또는 해석학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현상학, 해석학 또는 존재론 이런 것들이 개별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현상과 해석과 나 개인의 존재론, 이런 존재론 이런 말도 다소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의 관점에서면은, 불교의 관점에서 이 존재론이라 잘못 이해를 하면은 아트만이라 해가지고 자아, 영혼 불변의 자의식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불교는 부처는 바로 그것을 깨트린 사람이잖아요. 그건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불교를 무슨 저는 깨달음의 종교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정말로 어떠한 그 해석하는 방식, 놀라운 과거에서 내려온 놀라운 그 뭐랄까 해석을 전환시켰다는 것.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식하는 방식은 실질적으로 해석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존의 예를 들어서 오행배석은 그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워낙 그것이 해석하기 위해서 뛰어났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가 얼마든지 있죠. 왜? 현상에서는 안 맞거든요.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 있고. 그리고 논리가 너무 비약적이다. 예. 그리고 오행배석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이게 입증이 될 수 없는 가설을 예. 계속해서 발전하다 보니까 한의학이 근대에 들어올수록 현대에 들어올수록 더욱더 어려워진 거예요. 현상은 여러분 매우 간단하죠. 상한론은 그래도 상한론에도 가설이 왜 없습니까? 가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1차 가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차 가설은 검증이 가능해요. 그러나 이 오행 개념으로 넘어오면은 목이 어쩌고 화가 어쩌고 금기가 어쩌고 이러면요. 이것은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추리일 뿐이지. 그러니까 현대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의학이 어렵다라고 방황하는 거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한의학이 여러분 요번에도 제가 느꼈던 건데 그 선배 한 분이 저보다 연장자신데 선배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한의학이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결국 평생 방황했다는 거예요. 왜? 잘못된 해석에 우리가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자, 이런 개념도 제가 여기다 도식을 했지만 이런 것도 사실은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결국은 불교에서도 여러분 반야신경에서도 맨 마지막에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뭐 고디, 뭐 사바, 뭐 이러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부처의 불경이라든가 언어의 개념으로서 이해를 하지만 나중에는 그 언어 문자를 버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멋진 거죠. 예. 주역 개사편에도 여러분 나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뜻을 다 표현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괴와 효를 빌려가지고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공자 맹자를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공자 맹자의 철학이 비판적일 수가 있습니다. 너무 과거지향적이고 고리타분한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배워야 될 거는 뭐냐면은 올바른 언어를 쓰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점. 예, 올바른 용어를. 예, 비판할 수는 있어도 그 비판마저도 그 사람들은 올바른 용어를 썼다고 하는 점. 예, 상한론의 내용은 비판받을 수가 있고 얼마든지 처방은 현대적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나 상한론에 쓰여진 기본적인 틀은 올바른 용어로 쓰여져 있다는 것. 그러나 더러 중간에 관념적이고 추리적인 것들이 오행이라든가 이와 같은 흔적들이 담겨져 있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 사람이 간의 기능을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소문에 무슨 간장혈이 있다 그래서 간은 봐라 옛날 사람 알았다. 그건 극히 일부입니다. 일부. 예.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의 그 후대에 나오는 그 사고방식은 우리가 맞지가 않는다. 배우고 싶어도 그것은 저도 여러분 그 과정을 여러 번 못지않게 다 겪었어요. 예. 그래서 느낀 게 바로 제가 그 단순함, 상한론에 담겨진 단순함 가운데 그 1차 가설은 결국은 저는 기릭남에는 기혈수론을 왜 상한론 조문에 보면은 나오죠. 그러나 저는 궁극적으로 수와 화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 한의학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현상을 못 봅니다. 누군가의 해석을 빌려서 보는 거예요. 자기 해석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해석은 문제가 뭐냐면은 이 해석이 아무리 좋아도 누군가의 개인적인 사견이라는 거예요. 사견. 개인의 뜻이에요. 현상은 뭐죠? 이것은 공안입니다. 공적인 거예요.
우리가 한의학에서 말하는 병증이라고 하는 것은 예. 이 병증을 해석하는 건 아무리 잘한 해석이라 할지라도 누군가의 개인적인 의견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어떠한 해석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내 정체성이 결정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자,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우리 동기 40주년 때 이거를 다 말하고 싶었는데 뭐 시간도 짧고 또 그 자리에는 좀 불편한 이런 개념, 제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온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예.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속으로 굉장히 불편한 사람 많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표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재밌게 우리가 요거를 이해를 할 수. 자, 지금은 이제 결과가 다 드러났죠. 근데 한 열흘 전, 보름 전에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예. 해리스냐, 트럼프냐. 이게 현상입니다. 예. 근데 우리 언론은 어떻게 했죠? 트럼프가 하면은 안 된다. 뭐 트럼프는 바람둥이고, 예를 들어서 남봉꾼이고, 예를 들어서 장사꾼이고, 예? 즉흥적이고, 이렇게. 어떻게 그 사람이 행동할지 모른다. 그리고 우리 한미 예를 들어서 관계에 있어서 돈을 뭐 받아내려고 하고 뭐 이러니까 부정적인 요소가 우리 언론에서 트럼프에 대해서 계속해서 했지 않습니까? 예, 트럼프가 안 된다. 해리스가 될 거다. 이건 정말로 뇌피셜이죠. 자, 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현상은. 현상의 사실 여부를 이해하는 거죠. 사실에는 현상이라고 하는 사실은 옳고 그름이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현상에 대한 해석은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는 개인적인 판단의 문제예요. 이 현상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된다는 거.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정책을 맞추면 되는 거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트럼프가 되는 거에 따라서 맞추면 되는 거죠. 근데 마치 트럼프는 나쁜 인간이고 종잡을 수 없고 돈만 아는 놈이고 그러니까 되면 안 돼. 미친 놈이고.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해석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언론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이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을 조작당한 거예요. 상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식이 이 현상을 올바르게 못 본 겁니다. 현상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병이 무슨 진리입니까? 사실이죠. 예.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나뉘어질 수가 있죠. 예. 현상은 사실, 그러니까 진리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 해리스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는데 결국은 현실은 압도적으로 됐다는 거. 그러나 우리 언론만 그랬습니까? 미국 언론이 다 소위 말해서 주류 언론이라는 게 전부 다 반 트럼프를 했고, 어떻게 보면 세계의 모든 언론이 트럼프는 불편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됐잖아요. 예. 근데 우리 언론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미몽에서 그게 아닌데 트럼프 뭐 어쩌고저쩌고.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 저는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이 왜 망했느냐? 뭐 개화를 안 하고, 아니면 그 근본적인 이유 가운데 뭐냐면은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해석을. 예. 지나친 주자 철학에 매몰되어 온 거예요, 여러분. 예. 주자도 하나의 해석일 뿐이다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 해석만이 절대적이다. 불변하는 해석이다. 이렇게 인식을 했기 때문에 조선의 지식인들이 전부 다 무너진 거예요. 얼마든지 이 현상에, 정치 현상이라든가 사회 현상에 대해서 다른 현상,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조선시대 사람들은 거부한 겁니다. 예.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을 때는 한 달 뒤겠죠? 동덕여대 사토도 보세요. 그 학생들, 젊은 학생들이 말하는 거 보세요. 예. 예. 죽을지언정 개방하지 않는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전 근대적이죠. 그게 21세기의 젊은 여성들이 바로 조선 말에 했던, 예, 우리 선조들이 했던, 지식인들이 했던 그거를 그대로 흉내내고 있어요. 예.
참 이게 여러분 해석이 왜 중요하느냐?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상한론을 강의하는 것은 이 현상에 대한 그 해석을 기본적으로 원형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합리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지 그 이상은 못 됩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하는데 현대 생리학과 현대 병리학적인 개념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통찰력입니다. 이건 이 사람은 분명히 어떠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만 상한론에 대한 해석이 미비하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한번 이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추려봅니다. 자,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